저희 에버다임의 도전 과제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품, 즉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기존의 2D 방식으로는 다양하고 플렉서블한 제품 라인업을 짧은 기간에 오류 없이 개발하고 방대한 설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계 툴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손에 익은 2D에서 낯설은 3D CAD로 바꾸는데 다소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현업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저렴한 도입 비용으로 단기간에 3D CAD로의 전환이 가능하였습니다. 저희는 솔리드 엣지를 이용해서 제품 레이어 설계, 제품 설계, 그리고 제품 해석용 이미지, 그리고 홍보용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솔리드 엣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엣지 도면 이전에는 저희는 도면을 단지 도면에만 이용하고 있었으나, 도입 이후에는 도면을 해석용 모델링, 그리고 홍보용 이미지, BOM 설계까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능률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장점을 솔리드 엣지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의 2D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D에서 3D로 자연스럽게 업무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셈블리, 시트 메탈의 강력한 기능을 이용해서 초심자들도 숙련자들과 같이 쉽게 업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저희는 최초 시제품 설계 시 15%의 업무 기간 단축, 그리고 양산 설계 시에는 50% 정도의 설계 기간 단축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수계상 검증 및 국부적 취약부에 대한 테스트 포인트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는데 피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계 초기부터 설계 변경 및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50% 이상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 컨셉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가 있고, 개발품과 양산품 품질 개선에 적용할 수가 있고, 개발품과 양산품 품질 개선에 적극 반영되므로 검증된 제품을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2006년 이후에 3D CAD의 정착과 더불어서 3D CAD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로 저희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팀센터를 고려했는데, 팀센터는 설계 인원의 협업을 통한 설계 시간 단축부터,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 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전사적인 면에서 업무 능률 향상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팀센터를 도입하여 업무 능률을 15% 정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 같은 경우 가격, 품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이며, 저희는 이를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제품의 외관, 조립성 같은 경우엔 솔리드 엣지를 이용하여, 그리고 강도,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피맵을 이용하여 이를 달성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펌프 같은 경우 제품 설계, 그리고 초기 테스트까지 총 30%의 개발기간 단축을 이뤄냈고, 그리고 필드 테스트에선 50%의 개발기간 단축. 그리하여 총 12개월 중 8개월의 개발기간으로 30%의 개발기간 단축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희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다 빠른 제품 개발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설계 변경 관리 기능을 보완하고 생산정보 시스템과 ERP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는 것과 애프터마켓용 솔루션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기반 PLM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D로 전환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크므로 가능한 빨리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지멘스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동기식 기술2가 적용된 솔리드 엣지를 국내 최초로 발표하는 자리로서 동기식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사용자에게 한층 더 다가선 솔루션의 장점과 사용자 혜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지멘스 소프트웨어의 김경희 이사님과 한국 벨로시티 시리즈 국내 총판인 ISMS의 이종수 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의 김경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동기식 기술을 적용한 솔리드 엣지 신제품 발표회에 여러분과 연이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면서 장대 같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요. 이러한 웨비나가 이런 계절 마케팅과 무관하게 참석자 수를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저희들 신제품이 어떠한 혁신적인 발전을 했는지 한번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본부에서 미드마켓 솔루션인 벨로시티 시리즈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약 15분가량 고객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멘스 솔루션으로서 벨로시티 시리즈 제품군과 또 글로벌 마켓 트렌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에버딘 보고서를 보면 엔지니어링 집단의 임직원들의 전략적인 아젠다로서 그 조직의 성과를 내고 있는 4가지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릴리스 디자인에서부터 적시에 제품을 출하하는 데까지의 조직 능력과 두 번째로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 또한 타겟 대비 제품 개발 코스트를 맞출 수 있는 능력, 또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 제품 개발 코스트를 단축시킬 수 있는 4가지 능력을 조직의 성과를 내게 할 수 있는 핵심 4가지 프레임워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 여기 상단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베스트 인 클래스 엔지니어링 조직은 거의 88%에서 많게는 91%까지 이러한 4가지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4가지 그 조직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매출 창출을 앞당기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 보고서 중에 탑 SMB 조직에서의 제품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The Best Kept Secrets에 대한 규정을 나타내고 있는 좋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크게 탑 퍼포머들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많은 분들이 과도기 모델로서 2D와 3D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탑 퍼포머들은 3D CAD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D 디지털 자산을 빨리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CA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조직의 성과와 비용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3D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적시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납품기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PDM 능력을 잘 확보하여 제반 제품 개발의 프로세스를 단일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D에서 3D CAD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컨셉 개발에서부터 제조 릴리스까지 들어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인더스트리 평균이 29.4주가 걸리는 반면 베스트 인 클래스는 보통 19.8주가 소요가 되었고요. 또한 디자인이 이미 출하가 된 이후 사후에 엔지니어링 변화 설계 변경 작업 오더의 숫자 또한 평균 9.5개인 반면 베스트 인 클래스 집단들은 6.4개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실제 피지컬 프로토타입의 숫자 또한 5개로서 굉장히 현저히 저렴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베스트 인 클래스 집단들은 양질의 제품을 경쟁사 대비 아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sim데이터에서 작년에 메인스트림 PLM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시장조사 자료인데요. 2008년에는 8% 정도의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고
올해처럼 경기가 안 좋은 2009년에도 4% 이상의 성장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특징은 이러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투자에 대한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기업들의 노력과 원가 절감 노력이 경영의 목표로 올해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CPDA라는 그 유수한 PLM 분석 기관의 단 브라운 회장은 이러한 어려운 경기에 PLM 솔루션의 도입은 필수 요소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타이밍과 원가 절감을 가장 키 석세스 팩터로 꼽고 있는데 지속적인 내부 고객 경영 혁신을 통해서 탑라인 매출 창출을 증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품질 관리 개선을 가장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베스트 인 클래스 조직의 특성과 글로벌 트렌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지금 경쟁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리소스 센터를 클릭할 수가 있고요. 대략 100여 개의 인터뷰 조항을 기반으로 해서 설문에 응하실 수가 있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종료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 그 기업에 대한 자가 진단과 또 조언을 상세히 들을 수가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소기업 솔루션으로서의 저희 벨로시티 시리즈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벨로시티 시리즈는 미드마켓에 특화된 모듈화되면서도 상당히 잘 통합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컨피규레이션이 잘 되어 있고요. 사용가 굉장히 용이하면서 총소유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중견기업 솔루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 솔루션인 NX, 팀센터, 테크노메릭스와 같은 하이엔드 솔루션하고의 확장성도 매우 요긴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벨로시티 시리즈 제품군은 크게 4개의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2D, 3D 솔루션인 솔리드 엣지와 또 CAE 해석 시뮬레이션 도구인 FIMAP, 매뉴팩처링 툴인 캠익스프레스와 이러한 전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CPDM 솔루션으로 팀센터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올해 신제품 출시 계획을 살펴보시면 올 2월에 공식 발표된 팀센터 익스프레스 4.1이 이미 출시가 되었고요. 오늘 여기 한국 유저분들께 선보이는 동기식 기술 툴을 답지한 솔리드 엣지가 오늘 소개가 되고 올 가을까지 제품이 출하가 되어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FIMAP 10.1 또한 다음 주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캠익스프레스 7 또한 9월 내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팀센터 익스프레스는 팀센터 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전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CPDM 솔루션인데요. 올해 4.1이 나오면서 BMID 익스프레스 기능이 강화가 돼서 훨씬 더 스마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BOM 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솔리드 엣지 신제품 발표를 위한 자리이므로 간략하게 타 제품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인데요. 이 동기식 기술이 적용된 솔리드 엣지는 직접 모델링의 속도 및 유연성과 치수 기반 설계의 정밀한 제어 기능을 결합하여 가장 빠르고 유연한 설계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동기식 기술이 적용된 솔리드 엣지는 뛰어난 부품 및 어셈블리 모델링, 도면 작성, 투명한 데이터 관리 기능 및 내장된 유한 요소 해석 기능을 제공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제품 설계를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벨로시티 시리즈 포트폴리오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출하될 예정인 이 솔리드 엣지 ST2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시면 판금 기능에까지 확장된 동기식 기술이 판금 기능에까지 확장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판금 기능을 위한 동기식 기술은 설계에서부터 조립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솔리드 엣지 핵심 설계 기능입니다. 이 팔금 설계에 대한 동기식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적은 명령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공급업체 데이터를 편집하고 전개장 및 자동 도면을 통해 설계를 생산 과정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솔리드 엣지는 사용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판금 CAD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 앤 어셈블리 부분에서도 비약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제2강연자로 저희 이종수 차장님께서 개별적인 그 기능별 데모와 상세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는 FEA 기능이 임베딩되어 솔리드 엣지와 결합된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로 통해서 디자이너분들이 손쉽게 피지컬 프로토타입을 하지 않고도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데이터 관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솔리드 엣지 자체에 내장된 인사이드 툴을 통해서 그 가장 최신의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플랫폼 버전 3.0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또한 솔리드 엣지 내에서의 팀센터하고의 통합이 용이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기능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유한 요소 해석 툴로서 피맵이 있고요. 이 피맵 10.1이 다음 주에 선보이게 될 텐데 크게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과 NX 나스랑과의 통합이 크게 개선되어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구가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하이스피드 머시닝 기능이나 5-axis 멀티펑션 머시닝 툴이 내장된 캠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있고 이 5.0 기능이 9월 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에버다임 사례를 잠깐 보았는데요. 에버다임은 국내에 중장비 건설 회사로서 작년도에 2,3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6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아주 튼튼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품질 관리 및 증가하는 제품의 복잡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3차에 걸친 PLM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2007년도에 솔리드 엣지와 피맵을 도입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2008년도에는 R&D 부서까지 전사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올해는 팀센터를 도입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도면 관리까지 관리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의 기능을 더욱더 추구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프로토타입 디자인에서 15% 이상, 또 대량 생산 디자인에서 30% 이상의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적시의 제품을 어떻게 출시할 수 있을까요? 잠시 여러분들께 작년에 소개한 동기식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explicit 모델링, 저희가 흔히 한국말로 명시적인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과 왼쪽에서 보시는 히스토리 기반의 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 두 가지를 모두 결합한 것이 바로 동기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동기식 기술은 명시적인 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속도 및 유연성과 파라미터화된 설계의 정밀 제어 기능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더 이상의 사전 계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또한 사용자가 3D 제어 치수를 완성된 모델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유연하게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설계 반복 시에 실시간 규칙을 통해 모델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모델이 재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옆에 계시는 이종수 차장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제품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설계 도면에 전혀 경험이 없는 초짜 무식인 저조차도 이 동기식 기술을 활용하여 컨투어링이나 설계 도면을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정말 동기식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 이점은 정말 막강하구나, 많은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저희들의 트라이얼 버전이 조만간 나오게 될 텐데요.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동기식 기술은 작년 2008년 4월에 독일의 하노버 전시회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달인 5월에 솔리드 엣지와 NX에 탑재가 되어 정식으로 신제품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레이저나 독일의 브로크너 그리고 서밋 등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이 동기식 기술을 탑재한 솔리드 엣지를 적극 채택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에버다임을 비롯해서 삼양정수, 삼성 SDI, 현대중공업 등 많은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속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CAD 소사이티라는 기관에서 그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리더십을 높이 사서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분이 헌스빌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솔리드 엣지 본사의 R&D를 담당하고 있는 빌 맥클레어 부사장이시고요. 작년에도 내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계신 분이 바로 실제 개발자인 단 스테이블 디렉터인데요. 이 두 분과 합심하여 NX팀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동기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서밋툴이나 브로크너와 같은 필름 스트레칭 머신 회사, 그리고 레이저 스쿠터를 개발하는 USA 컴퍼니까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장표로만 간략하게 프린팅해서 보실 수 있도록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기식 기술은 지속적으로 프로토타입 개발에서부터 2009년 오늘까지 쉰메탈의 기능까지 확장된 동기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동기식 기술 3 버전을 통해서 더욱더 혁신적인 솔리드 엣지 제품을 비슷한 시점에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메이저 4가지 기능이라고 요약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솔리드 엣지 내부의 아키텍처를 잠깐 들여다보시면 파트나 쉰메탈 또는 어셈블리나 드래프팅 작업을 할 때 이것이 트러디셔널 커맨드를 활용하든 동기식 기술을 활용하든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개발된 데이터 도면들을 인사이트나 팀센터를 통해서 일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채택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로 기본적인 중장비나 머시너리 부분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소비재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임포트된 데이터를 동기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밸리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마지막 장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점점 증가하는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어떻게 적시의 제품을 출하할 수 있겠는가? 저희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에서는 100배 빠른 디자인 경험을 경험해 보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고객 지향적인 많은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는 다음 강연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ISMS의 이종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릴리즈된 솔리드 엣지의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새롭게 릴리즈된 솔리드 엣지는 파트하고 어셈블리의 동기식 기술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적인 항목들을 데모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CAD를 도입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제작된 2D 데이터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3D로 변환하는 것 역시 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3차원 CAD들을 보면 2D 데이터를 재사용해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러들인 2D 도면의 치수를 같이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델에 직접 적용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는 CAD는 없었어요. 그리고 부품 간의 간섭을 확인하는데 3D는 당연히 2D보다 편리하죠. 하지만 이 간섭 부위의 설계를 변경하는 데는 관련된 파일을 열어가지고 스케치부터 재검토하는 등의 단계들이 수반돼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들이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평을 해소시키려는 시도에서 히스토리 프리 CAD들이 개발이 됐었는데요. 이런 히스토리 프리 CAD의 경우에는 피처 기반의 스케치 수정이나 모델의 순서를 재정의하는 작업, 이런 부분은 한계를 안고 있었죠. 솔리드 엣지에서는요, 오토캐드나 에미텐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2D 데이터를 3D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크리에이트 3D라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파일을 선택하고요. 몇 가지 옵션들을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하고 레이어의 제어는 물론이고 바탕화면 색상을 오토캐드 스타일로 본다든지 아니면 솔리드 엣지 스타일로 사전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 도면 사이즈, 선의 종류와 색상, 굵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솔리드 엣지 스타일의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몇 가지 옵션들을 제가 조금 더 조정을 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나머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 사이즈는 제가 A 와이드로 일단은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종류도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어떤 내가 지정했던 색상도 솔리드 엣지로 변환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폰트도 마찬가지죠. 설정값들 제가 다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솔리드 엣지의 도면 환경으로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엔티티들이 다 변화가 돼서 들어오는데요. 자, 이렇게 변환돼서 들어온 이후에는 각각의 엔티티들을 레이어를 변경을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레이어는 제가 지금 디스플레이를 꺼보겠습니다. 끄고 이제 Create 3D 명령을 사용해서 3차원 환경으로 2D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바로 임포트 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뷰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 뷰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각 뷰를 얼라인 시킬 수 있는 폴드 라인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뷰를 얼라인 시켜 보겠습니다. 이 폴드 라인 기능은요, 다른 3D CAD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른 3D CA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에이트 3D랑 비슷하게 바로 임포트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만 뷰를 이렇게 얼라인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불러드린 스케치를 영역 기반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키포인트를 사용해서 돌출, 회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잡아서 끌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이제 돌출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를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나비 형상의 제품을 모델링을 지금 쉽게 빨리 했고요. 그리고 동기식 기술을 사용해서 잠시 후부터는 어떤 내가 원하는 형상 그대로를 다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을 선택을 하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동기식 기술이 다른 명시적 모델러라든지 파라메트릭 CAD와 다른 점들은 이런 거죠. 화면 좌측 상단에 라이브 룰 기능이 있습니다. 형상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마음대로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하는 치수들은 치수를 정확하게 제어하신 다음에 설계 의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수를 잠궈 주시면 돼요. 잠긴 치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형상을 변경을 할 때 그 치수가 같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치수들의 연관관계를 변수를 사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제가 위로 돌출시키고 있는 이 보스부의 직정을 어떤 나머지 서포트하고 있는 부분의 직정보다 항상 20mm 정도 작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 부분에 이제 형상을 변경을 하는데 잡아서 위로 끌든 아래로 끌든 형상을 변경하는 거는 솔리드 엣지에서는 다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값들을 정밀 제어하고요. 자, 뷰를 한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런 기능들을 다른 기타의 3D CAD에서 자유자재로 이런 형상을 바꿔주는 부분들은 솔리드 엣지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자, 지금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변수를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치수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치수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사칙 연산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스부의 직정을 변경하면 연관된 아까 변수를 적용했던 치수가 자동으로 같이 변경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2D 데이터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3D로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솔리드 엣지가 다른 CAD와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데모를 통해서 보셨고요.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라이브 섹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부품 간의 간섭을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이를 활용해서 모델을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파트, 슈트 메탈,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원하는 단면을 얼마든지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상태에서 이 단면을 수정함으로 해서 모델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CAD와의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기존의 히스토리 베이스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영역입니다. 이 기능도 역시 데모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셈블리 상태에서요. 부품 간의 간섭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동으로 간섭 부위를 솔리드 엣지가 찾아주고 하이라이트 시켜줍니다. 자, 뷰를 조금 더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섹션을 추가해서 설계를 변경할 부품을 일단 편집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섹션을 만들고 육각형 스케치에다가 제 치수를 또 부여를 하겠는데요. 부여된 스케치에 부여된 치수들은 그 스케치 속성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내접, 외접 치수에 준하게 각각의 면들이 변경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치수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스크롤 해가지고 치수를 크게 작게 한번 변경을 해보겠는데요. 육각 형상의 컷아웃 부분이 다 그대로 속성 값들을 물고 동일하게 면들이 같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섭 부위를 갖다 일단 설계를 변경을 했고요. 이제 또 다른 라이브 섹션을 만들어서 다른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성된 단면은요, 3D 스티어링 휠, 지금 현재 화면에 핸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방금 떴었는데요. 그걸 사용해서 얼마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회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케치를 끌어서 보스의 높이를 갖다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2D 스케치를 움직였는데 3D 모델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어셈블리의 다른 부품을 열어가지고요. 조립되는 부분의 형상을 라이브 섹션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마운팅 시켜야 될 각각의 홀들이 상태가 좀 이상하죠. 자, 이 부분을 라이브 섹션의 단면을 새로 추가를 해가지고 2D 스케치를 변경하면서 위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을 생성시킬 부분에 일단 좌표 평면을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요. 자, 평면이 만들어지면 그 부위의 스케치를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줍니다. 자, 다시 어셈블리의 다른 부품의 이제 뷰를 보이게 하고요. 지금 구멍과 구멍 간의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자, 스케치를 딱 잡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서 얼라인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변경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3차원 모델이 변경되는 건 다른 CAD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죠. 물론 하이엔드급 CAD들도 이런 유사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하이엔드 CAD라고 할지라도 단면을 변경을 하는데 3D 모델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돼서 설계 의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CAD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죠. 보시고요. 이번에는 뭐 패턴이나 헬릭스 같은 절차 형상에 대해서 동기식 기술에 확대 적용됐는데요. 헬릭스 같은 경우에 모델을 변경하는데 복잡한 단계들을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하지만 동기식 기술이 적용된 솔리드 엣지에서는 각각의 명령에 귀속된 스케치를 수정한 것으로 설계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재계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기능, 제가 데모 이전에 다른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라든지 드래프트각, 구배각이죠. 구배각을 우리가 순서를 재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들어왔는데요. 현재 하이엔드에서 제공됐던 그런 기능들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라운드를 적용할 때 여러 면들을 다 동시에 멀티플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라운드를 적용하게 되면 시스템이 그 순서를 자동으로 정해주게 돼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형상의 라운드가 아니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솔리드 엣지에서는 이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새로 들어왔고요. 구배각 같은 경우에도 구배각의 기준이 되는 면이 변경이 되면 구배각 자체가 영향을 받았었지만 이번에 솔리드 엣지에서 적용된 구배각 같은 경우에는 기준되는 평면이 변경되더라도 구배각의 각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기능들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일단 또 데모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릭스 명령을 제가 선택을 하고요. 선풍기 날개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영역 기반으로 그냥 설정을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자, 경로 지정하고요. 회전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서 한번 날개를 하나 생성을 시켰어요. 이제 날개를 제가 패턴을 한번 시킬 건데요. 자, 패턴 명령 선택하고 방금 생성시켰던 헬릭스 명령 갖고 생성시켰던 부분을 자, 이제 패턴 명령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수량은 한 8개 정도 할까요? 네. 하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생성시킨 이 날개 부분 형상은요. 제가 보스부에 어떤 쉘 형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한번 제가 디태치 시켜 놓을게요. 자, 원통 부분에 제가 쉘 형상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두께는 5mm 정도 한번 줘볼까요? 네.
5mm 주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보스하고 원통의 외곽 부분을 동기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한번 조금 있다가 설계를 변경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태치 시켰던 부분의 형상들 다시 제가 어태치 시켰고요. 자, 보스의 안쪽 면만 찍어서 한번 설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원통의 안쪽 보스면만 선택을 했는데 원통 바깥쪽도 같이 움직여지죠. 이것이 명시적 모델러와 좀 다른 부분인데요. 라이브 룰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내가 같이 설계를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 형상의 구배각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구배각의 방향, 각도, 적용 부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다 핸들링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픽적으로 표시된 저 화살표가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각도에 대해서 승인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보여드릴 내용은요. 다른 CAD 시스템에서 갖고 들어왔던 어떤 피처 형상이에요. 피처 형상을 갖다가 솔리드 엣지의 네이티브 데이터처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그리고 있는 모델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CAD에서 그려진 이런 형상인데요. 일단 가지고 들어오면 서피스 형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내가 붙이고자 하는 키포인트 쪽으로 일단 얼라인을 한 다음에 어태치 명령만 실행을 시켜주면 다른 CAD에서 그렸던 이런 피처들도 솔리드 엣지의 형상으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셋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어태치 명령 실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과 면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형상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갖다 붙죠. 그리고 라운드를 한번 제가 부여를 하고 라운드의 순서들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가령 사출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사출물에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 부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라운드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더 라운드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초기에 원했던 형상대로 라운드의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데이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조립식으로 모델에다가 또 같이 적용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패턴을 한번 치고요. 모델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턴까지 해서 이제 모델을 완성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일단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설계 변경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수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델의 재생성 과정은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2D를 사용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놨는데 그 데이터 자체를 3D로 변경을 할 때 변환된 치수를 재사용을 해서 모델을 직접 핸들링하거나 변경에 따른 모델 재생성 소요시간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검토를 한번 해보면요. 기존의 CAD를 사용할 때보다 솔리드 엣지를 사용하게 되면 100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트하고 어셈블리에 확대 적용된 동기식 기술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판금 형상 설계를 위해서 최적화된 동기식 기술이 적용된 솔리드 엣지 시트 메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기존의 3D CAD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파트 모델링 할 때랑 마찬가지로 기존의 3D CAD는 판금 전용 환경을 사용할 때 복잡한 명령어들을 우리가 많이 익혔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작하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협력업체 또는 유관 부서 간의 협업 비중이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이기종 CAD 데이터의 재사용도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2D로 작업할 때처럼 3D로 제품의 컨셉을 잡는 것이 기존의 3D CAD에서는 좀처럼 쉽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했던 부분을 동기식 기술이 적용된 솔리드 엣지 시트 메탈에서는요, 별도의 명령어 없이 모델을 신속하게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패러다임이 변경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데모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다른 변경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금도 파트랑 마찬가지로 모델의 생성 순서에 관계없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형상을 추가하고 형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기식 기술이 적용된 모든 환경에서랑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에 따른 모델의 재생성 시간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플랜지가 포함된 그 탭을 지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요. 기존의 3D CAD에서는 당연히 탭을 지우면 연관된 플랜지 영상이 같이 지워지거나 오류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의 솔리드 엣지에서는요. 모델 생성 순서에 관계없이 플랜지 영상은 그대로 남게 되고요. 이때 절곡된 부분의 형상은 자동으로 제거되고 플랜지가 탭 형상으로 변경됩니다. 딤플이나 루버, 비드 같이 판금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상들은 스케치 기반으로 언제든지 그 형상이나 치수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CAD의 판금 모듈과 도대체 솔리드 엣지의 판금 모듈은 어떻게 다른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판금 시트 메탈에서는요. 스케치를 일단 하나 그려줍니다. 좌표 평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그려줘요. 자, 그려진 스케치에 치수는 나중에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찰흙 빗듯이 먼저 원하는 형상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치수로 제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판재 두께 3mm 정도 제가 주고요. 각각 4개의 모서리들을 사용을 해서 플랜지를 형성을 시키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CAD들, 솔리드 엣지도 동기식 기술이 적용되기 전에는 4귀퉁이에다가 플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랜지 명령을 4번을 사용을 해서 만들던지 컨투어 플랜지 명령을 사용을 했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 동기식 기술에서는 원하는 면만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랩앤고 기술을 사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절곡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만들어 보겠는데요. 4귀퉁이 선택하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끄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치수 제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성된 이런 플랜지 부분을 동기식 기술의 라이브 룰을 사용해서 제가 형상을 좀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단 플랜지하고 길이를 좀 맞춰 보겠어요. 자, 지금 한쪽 면만 잡아서 끌었는데 반대면, 그러니까 시메트릭 되어 있는 반대면도 동일하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라이브 룰입니다. 라이브 룰의 적용 상태로 내가 원하면 반대면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다 잡아서 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판금 면을 갖다가 제가 각도를 줘서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각도를 트는데요. 이번에는 옆에 관련된 탭의 이 두께 부분도 같이 잡아서 면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의 각도를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탭 형상도 각도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명령어를 실행시킨 게 없죠. 다 스케치만 작성을 하고 원하는 형상 영역별로 선택을 한 다음에 동기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CAD를 사용을 할 때는 전용
명령어들을 다 익히고 나서 사용을 했어야 되죠. 하지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판금 영상의 모델도 제가 한번 완성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동기식 기술이 명시적 모델링 기법이나 뭐 기타 다른 CAD들과 모 회사의 이제 다이렉트 3D 기술하고 확연히 다른 점은 동일 평면이나 동심, 수직 수평, 대칭 등과 같은 모델의 기하학적인 조건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치수 기반으로 모델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판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별도의 구속 조건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리드 엣지의 동기식 기술이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동기식 기술을 포함하는 솔리드 엣지의 그 시트 메탈에서는요, 판재의 두께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모델을 수정할 때 판재의 두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가지고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기존의 3D CAD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변경을 하려면요, 모델링 이력을 검토한 다음에 관련 스케치나 치수를 수정해야 됐었습니다. 2번 그림에 표시된 부분은 1번 그림에 표시된 부분을 변경해도 모델링 할 때 구속 조건이나 변수를 적용시키지 않았다면 동시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리드 엣지에서는 라이브 룰을 적용하면 어떤 순서로 모델링이 만들어졌는지 상관없이 관련된 부위를 동시에 변경할 수 있고 모델의 재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앞서 협업 비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요즘의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 외부 데이터의 변환하고 재사용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다른 CAD들도 이기종 CAD 데이터를 변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신속하게 변환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재사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동기식 기술이 적용되기 전에 솔리드 엣지도 외부 데이터 받아올 때 형상을 수정하려면 다른 CAD랑 마찬가지로 새로 그리는 게 빠를 정도의 어떤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지만 동기식 기술이 적용된 솔리드 엣지를 사용하면 외부 데이터 역시 내가 그린 것처럼 마음대로 형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데모에 앞서서 다른 부분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입수된 데이터를 변환을 하시고요. 마우스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잡아서 끌거나 회전시키면 돼요. 변환된 데이터가 어셈블리라면 어떨까요? 자, 어셈블리도 마찬가지로 동기식 기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림과 같은 경우에 라이브 섹션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모델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변환하고 단면을 생성시키고 치수를 부여해서 원하는 부위를 수정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사실인지 데모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에다가 제가 인벤터에서 작성된 판금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인벤터, 우리 협력 업체는 인벤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솔리드 엣지를 쓰고 있으니까 데이터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대로 불러 들여와서 일단 어셈블리 구속 조건을 주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면과의 간격은 1mm를 제가 주고요. 그 다음에 구멍과 축과 얼라인 시켜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나니까 지금 형상대로만 딱 봐도 인벤터에서 작업된 디귿자 형상의 판금품의 길이가 조금 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CAD 시스템에서 바로 작성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냥 어셈블리 상태에서 인벤터에서 갖고 들어온 플랜지의 길이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면을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끌면 됩니다. 마치 내가 작성한 데이터처럼 바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서 다른 점은 지금 파트를 제가 열어가지고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셈블리 상태에서
바로 파트를 지금 현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솔리드웍스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한번 변환을 해서 갖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한번 변환을 한번 해보겠어요. 시트메탈 환경으로 가지고 들어와서요. 자, 갖고 들어오면 다른 캐드랑 마찬가지로 현재는 파트 카피 상태로 바디 피처로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솔리드 엣지에 판금 영상으로 인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인식시키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도 모델을 한번 변경을 시켜볼게요. 면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끌면 모델이 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 엣지에서 시트메탈 형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명령어 하나 선택하시고요. 탭으로 만들 면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플랜지로 인식이 돼가지고 모델이 변경이 됩니다. 한번 잡아서 끌어보고, 자, 현재 지금 제가 치수는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어셈블리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델을 수정을 한 다음에 치수로 나중에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차륵 빗듯이 변경을 모델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 닫고 어셈블리 상태로 가서 방금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요. 면과 면을 일단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델을 일단 조립을 하고요. 현재 보면 간섭 부위가 보이죠? 간섭 부위는 자, 동기식 기술을 사용해서 현재 어셈블리 상태에서도 제가 이 모델의 면을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될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고 면의 각도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델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짧은 시간에 지금 솔리드 엣지의 기능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일단 제가 요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처럼 기존의 모델링 방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사전 계획 없이 더욱 신속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ECO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데이터나 공급받은 외부 데이터의 재사용 역시 가능해지죠. 이는 곧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솔리드 엣지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설계자를 위한 해석 솔루션인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시험 생산에 따른 비용 감소의 숙제를 설계자 단에서부터 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해석이라고 하면 외주 처리 비중이 높았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석을 아웃소싱할 경우에 수정해야 될 부분을 피드백 받아가지고 모델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해석 업체에 송부하고 하는 사이클을 반복한 다음, 그래서 설계를 완성할 수 있어서 이제 시간과 비용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은요, 솔리드 엣지 환경에서 완벽하게 구동되는 해석 도구입니다. 솔리드 엣지와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지오메트리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고 있는 NX 나스트란 솔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멘스의 피맵 해석 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로드하고 컨스트레인트의 완벽한 정의는 물론 파트와 시트 메탈, 어셈블리를 지원하고 해석용 모델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의 해석 영역으로는요, 선형 정적 해석, 모달 해석, 좌굴 해석이 있는데 동일한 모델에 다양한 타입을 적용해서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얻어진 해는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인 결과값 표시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해석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모델을 어떻게 수정하고 얼마나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모델링과 해석의 과정에 있어서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히스토리 기반 CAD 솔루션들은 모델 수정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모델 변경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을 들 수 있겠고요. 외주 작업일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발신과 변환 과정에 있어서의 데이터 유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솔리드 엣지에 완벽하게 통합돼서 작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작업 방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해석을 수행할 단품이나 어셈블리 모델에 로드하고 컨스트레인트를 부여하고요. 해석을 수행해서 결과값을 산출하면 되죠. 산출된 값을 만족할 만한 모델이 아니라면 솔리드 엣지의 동기식 기술을 사용해서 모델을 신속하게 변경하고 다시 한번 해석을 수행해서 만족하는 모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러면 데모 제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다 시간상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솔리드 엣지의 데모를 시뮬레이션의 어떤 간략한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만 제가 데모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타입의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모달 해석을 먼저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위해서 구속될 타입을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는 고정 구속 조건, 픽스드로 제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촉 조건을 정의하는데 글루 타입으로 선택한 다음 간격을 1mm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관련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요. 그래픽 영역에서도 관련 컴포넌트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으로 메쉬를 나누고 해석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의 단계가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되어 있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솔리드 엣지의 동기식 기술 가지고 앞단에서 파트나 시트메탈 쪽에서 많이 자유자재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제가 다음 설명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죠. 설계자를 위한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요. 물리적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높은 제품을 적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해석해야 될 영역이 많다면 해석의 복잡성에 따라서 벨로시티 시리즈의 그 피맵으로 확대 적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설계자 스스로의 해석 영역이 아니고 더욱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피맵의 도입을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피맵은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해석 영역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엣지와 완벽하게 같이 연동돼서 구동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3D 모델링 뿐만 아니라 데이터 또는 파일 관리가 이제 3차원 CAD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솔리드 엣지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솔루션인 인사이트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개에 앞서서 기존의 PDM 환경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기존의 PDM은 CAD랑 동떨어지고
사용법을 새로 배워야 되고 IT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죠. 또한 설계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있어서 PDM 자체가 업무 프로세스와는 개별적이었습니다. 솔리드 엣지는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이트라는 업계 최초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 버전에서는 개선된 사항을 중심으로 솔리드 엣지 인사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는 디자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솔리드 엣지로 협업할 때 사용되는 협업용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솔리드 엣지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솔리드 엣지를 설치하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진행사항 관리하고 팀원에게 작업을 할당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당받은 팀원에게는 메일로 내용이 자동으로 전달되죠. 자, 경쟁사에서 근래 들어서 쉐어포인트 기반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솔리드 엣지는 이미 2001년도부터 쉐어포인트 기반의 인사이트를 소개 및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솔리드 엣지 인사이트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제품의 완성도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IT 자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이나 팀이 보유하고 있는 윈도우즈 서버 2003 또는 2008에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서비스 3.0 그리고 솔리드 엣지 이것만 필요하죠. 물론 오피스 쉐어포인트 서버 제품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트는 MS 오피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였다면 별도의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한 데이터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관리되는 데이터로 암호화해서 다룰 수 있고요. 팀원에게 작업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공지사항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롤 베이스이기 때문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디자인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권한에 따라서 데이터의 보기,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제약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서버의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인사이트도 거기에 약간의 해답을 또 드릴 수가 있겠죠. 솔리드 엣지에서 인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열고 저장하고 하면요. 시스템은 자동으로 데이터의 체크인, 체크아웃 상태를 관리를 해줍니다. 동일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솔리드 엣지의 패스파인더에 누가 어떤 파일을 작업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해 줌으로써 데이터의 이중 작업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해주죠.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솔리드 엣지에서는 솔리드 엣지에서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들만 로컬 캐시로 끌고 오기 때문에 성능 저하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엣지 인사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이트 초기 화면이고요. 팀 토론 영역을 통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 일정을 통해서 이제 회의를 소집하고 출장 일정 등의 정보를 공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웹브라우저에서 솔리드 엣지의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요.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홈 탭으로 가서 이번에 솔리드 엣지 데이터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우리가 검색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자들 그대로 다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솔리드 엣지 데이터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이트 서버에 들어있는 관련, 내가 지금 검색 키워드를 줬는데요. 이제 검색 키워드에 관련된 파일들을 쭉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자, 원하는 거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찾았고요. 또다시 다른 부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데모로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설명으로 한번 쭉 다른 부분의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원하는 데이터가 검색이 된 다음에는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솔리드 엣지 데이터의 갖가지 속성들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누가 어떤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번엔 팀원에게 작업을 한번 할당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작업을 할당받은 팀원은 작업의 상태를 우선 진행 중으로 설정을 하고 첨부된 협업용 파일을 열어가지고 주석하고 마크업을 통해서 디자인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파일을 솔리드 엣지로 오픈하시면 됩니다. 내가 열어놓은 파일은 자동으로 체크아웃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다른 팀원은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런 프리뷰 상태의 제품을 가지고 설계를 변경을 한다라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볼트가 뭐 치부될 구멍의 사이즈하고 볼트의 종류를 변경을 한다. 그러면 열어서 그대로 실행시키시고 저장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려있던 모든 파일을 닫을 때 변경시킨 파일을 체크인하면서 그대로 저장할 건지 리비전을 발생시킬 건지도 설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바로 나타내 주고요. 그러면 상위 결제자는 변경 사항하고 작업의 진척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그 솔리드 엣지 인사이트의 기능들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게 메일을 주시거나 지멘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전산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중 작업을 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이트는 최소의 IT 리소스로 구축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일상적인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죠. 그리고 다중의 CAD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팀 단위가 아닌 멀티 사이트 단위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인사이트에서 벨로시티 시리즈 중에 하나인 팀센터 익스프레스 또는 팀센터로 시스템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팀센터 익스프레스는요, 산업군에 맞춰 사전 구성된 협업용 PDM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리드 엣지의 버전하고 동일하게 개발 출시되고 있으며 설계자는 솔리드 엣지 임베디드 클라이언트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팀센터 또는 팀센터 익스프레스에 저장된 관리되는 문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팀센터하고 팀센터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일상적인 엔지니어링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데이터도 여기서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하고 팀센터 익스프레스, 팀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인사이트하고 TCX, 팀센터 익스프레스, 팀센터에 대해서 팀 단위 협업을 하시려면 인사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 조직 단위라면 팀센터 익스프레스, 그리고 대규모 조직 또는 멀티 사이트의 경우에는 팀센터로 확대 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센터하고 팀센터 익스프레스에 대한 사항은 지멘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소개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리드 엣지 동기식 기술 2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 Q&A 시간을 통해서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여 통이 넘는 많은 쪽지가 지금 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발췌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코메론 연구소의 양민석 과장님께서 신제품 테스트 사용 버전은 없습니까? 현재 버전 1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 등의 개선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솔리드 엣지 버전 20에 대한 트라이얼 라이선스, 그러니까 이밸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 평가판을 한번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하시기 전에 성능이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에 맞는지 한번 검색하실 수 있는 한 달짜리 트라이얼 라이선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영문판은 곧 나올 거지만 한글판은 가을쯤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역시 노트를 남겨주시면 예약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저희 총판사인 ISMS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두 번째 설명은 FG 시스템 설계의 손명기 대리님께서 기존 작업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종수 차장님께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엣지 동기식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작업 환경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 그 부분 사실 변경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존의 3차원 CAD라든지 아니면 2D CAD 사용했던 그 환경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또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보면 치수가 없으면 설계 안 되죠. 솔리드 엣지 동기식 기술 가지고 쉽게 하시려면요. 일단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형상을 찰흙 빗듯이 뚝딱뚝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치수 가지고 정밀 제어하시면 됩니다. 뭐 별도의 환경 변화는 없으셔도 돼요. 자, 다음 질문으로 DH 김이라는 과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타 CAD 벤더들이 유사한 이런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가 각각 있는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차장님 어때요? 동기식 기술이라는 건요. 아까 라이브 룰, 핵심적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건데요. 별도의, 다른 CAD들과 다른 점이 이제 동기식 기술의 라이브 룰이죠. 실시간으로 지오메트리를 인식해서 어떤 모델의 변경 사항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델이 변경되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면서 또 모델의 재생성 시간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CAD들을 보면 어떤 모델링 순서의 최상위에 있는 어떤 그 형상을 내가 변경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뒤에 생성된 순서들, 그 히스토리에 후단에 있는 형상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데 그 시간이 모델이 복잡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뭐 한 900개 이상, 1000개 정도의 히스토리를 가진 제품을 우리가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뭐 가령 나가서 커피를 몇 잔씩 먹고 들어와야 된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동기식 기술이 적용된 이제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모를 통해서 보셨듯이 내가 모델링을 어떻게 생성을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내가 수정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모델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일단은 동기식 기술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들 다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은광산업 주식회사 부설연구소의 조영진 차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기식 기술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솔리드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 버전에서 서피스와 솔리드 간의 상호 연관성들이 기존 엣지에서의 기능으로 국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피스에 관하여 동기식 기술들이 얼마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요. 네. 현재까지는요, 솔리드 엣지에서 서피스 쪽은 동기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 로드맵 상을 나중에 이제 저희 그 김경희 이사님이 확인을 해 주시겠지만, 현재까지의 버전에서는 서피스에는 동기식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선우 FA 사업의 조진호 과장님 질문입니다. 설계 분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와의 호환성 및 상호 연계성은 어떠한지요? 오토캐드에서 그린 스케치를 불러오기 위해서 읽고 쓰고 그런 기능은 요즘 대다수의 3D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캐드에서 그린 스케치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솔리드 엣지에 붙여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파트하고 어셈블리의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데모 통해서 보여드릴 때 그때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사실 데모를 통해서 다 보여드렸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점은 어떠냐면 이게 연관성, 오토캐드하고의 연관성 지금 문의하셨는데 사실 그대로 다이렉트로 오픈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치수를 줬잖아요. 오토캐드에서 작업했던 부분. 치수를 줬는데 거기에 이유 없이 주진 않았죠. 설계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줬는데 이제는 솔리드 엣지에서는 오토캐드 파일을 다이렉트 오픈해서 임포트 하면서 내가 설계 의도를 담은 그 치수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모델을 변경하고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다른 부분이죠.
예, 그 외에도 지금 35개 이상의 지금 질의응답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팔로우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신제품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